지금은 버블이 아닙니다. 버블이 아니고요. 여기서 더 겁나게 더 올라야지 버블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올해가 실적 기반의 어떤 밸류에이션에서 버블로 넘어가는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저는 사이클로 보면 올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테크, AI 섹터 쪽은 좋다고 봐요. 그럼 하반기는 안 좋게 보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하반기에 대해 시장 뷰를 제가 뭔가 정하려면 내년 업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내년 업황이 안 보여요. 아직은 안 보인다. 네,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사면 뭐 6월이나 7월에는 충분히 수익이 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IT의 신 이형수를 운영하고 계시죠. 이형수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이름대로 IT의 신. 네. 지금 IT가 완전 지금 난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인지 네네. 한번 좀 여쭤보고 네. 얘기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우선은 지금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뭐 네.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급등은? 일단 반도체가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사실은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로 보면 안 되고 AI 사이클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AI라는 게 결국 한 10년 주기로는 테크 혁명의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테크 혁명이라고 하면 90년대 말, 2000년대 네. 초반에 겪었던 인터넷 혁명. 그때는 이제 PC하고 인터넷으로 다 연결하는 그 혁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대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서 통신, 이제 모바일 통신이 깔리는 모바일 혁명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인터넷과 모바일이라는 그 어떤 층위 위에다가 AI라는 이제 새로운 인프라가 네. 올라가는 혁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AI 혁명이 2022년 11월에 챗GPT라는 오픈 AI라는 벤처 회사가 챗GPT라는 모델을 내놓으면서 AI 혁명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주식으로 보면 2023년부터 2023년, 4년, 5년, 3년 지났죠. 네. 3년 지나면서 2년 6개월 동안은 그 이 사이클의 전반부에서는 메모리 우리가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조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GPU라든지 아니면 TSMC의 파운드리라든지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기술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메모리가 주인공이 됐는데 메모리가 주인공이 된 시점이 저는 정확하게 작년 9월 8월부터라고 생각합니다. 8, 9월부터. 네. 그때부터 이제 메모리가 이제 AI 혁명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바뀌게 된. 그게 지금 이제 이 주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왜 조연에서 주연으로 바뀌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AI 혁명,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건 교통사고 같은 거거든요. 네. 이게 누가 막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뭐 예상된 혁명이었다 그러면 오픈 AI라는 회사가 엔비디아 칩부터 땡겨놓고 시작했겠죠. 그러겠죠. 근데 자기들도 그게 혁명이 될지는 몰랐는데 네. AI 혁명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막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면 급한 게 뭐냐 봤더니 엔비디아 GPU라는 게 제일 없더라. 왜냐면 이번에 AI 혁명이라는 거는 결국 그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다가 칩을 최대한 많이 갖다 놓고 돌리니까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지더라. 그 성능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AI 인프라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일 부족한 게 엔비디아 GPU였고 그리고 이제 TSMC의 파운드리였고 그리고 서버였고 데이터 센터였어요. 그래서 그걸 막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AI라는 게 처음에는 막 그 학습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사교육비를 막 써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돼? 그 공부한 거 가지고 돈 벌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돈을 벌려고 또 하다 보니까 기존에 투자했던 그 어떤 컴퓨팅 파워 시스템하고 좀 다른 시스템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데이터 트레이닝을 위한 그 인프라를 구축을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작년부터는 학습한 걸 기반으로 서비스를 뽑아내는 이걸 우리가 이제 추론이라고 합니다. 인퍼런스라고 하는데 네. 자 그걸 위한 또 그 인프라를 뭔가 이제 바꾸다 보니까 메모리가 데이터 트레이닝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추론으로 오면서 메모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추론하면 좀 약간 어색하니까 그러니까 네. 과거에 한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네. 그거를 이제 필요로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AI 혁명 이제 초창기만 해도 AI라는 게 사전에 학습을 한 걸 기반으로 답변을 최대한 빨리 뽑아주면 빨리 이게 해줘야 좋은 되는데. 추론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외워가지고 수능 시험에 문제 빨리 풀어내야 돼. 빨리 풀면 얘 공부 잘한다. 이라고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추론이라는 게 이제 이게 1, 2년 전부터 저게 최고 좋은 방법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좋은 답변을 뽑아내려면 그 숙고 과정도 필요하고 계속해서 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토론도 하잖아요. 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AI한테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봤더니 답변 퀄리티 수준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추론이 고도화라는 게 필요하구나. 이제 빨리 답변 뽑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외웠던 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뭐 토론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던 걸 기반으로 다시 생각도 다시 한번 되씹어보고 자 그렇게 했더니 훨씬 좋은 답변 내용이 나오더라. 자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가 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결국은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빨리 대답하고 까먹고 네. 이랬던 애가 이거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심사숙고를 네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맞습니다. 저장을 시켜가지고 네. 메모리가 필요해지게 된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AI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생성형 AI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요. 근데 얘가 한 번씩 거짓말을 겁나게 잘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너무 그럴듯하게 하니까. 자 그런 결점을 줄이기 위해서 자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생각했더니 답변을 뽑아내는 와중에 계속 검색을 시켜보는 거죠. 처음에는 이거를 다 일일이 그 단어 하나 토큰 하나씩 뽑을 때마다 다 검색을 일일이 했겠죠. 네.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컴퓨팅 파워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네. 그러니까 검색할 데이터를 미리 여기 갖다 놓자. 갖다 놓고 여기에다 빨리 땡겨서 저장을 좀 네, 해놓자. 하자. 네, 그 방식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방식을 쓰려면 메모리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속도 빠른 밴드위스라고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큰 용량의 메모리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되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가 점점 중요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HBM이라고 하는 디램 아파트만 있으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가 그 옆에 그냥 일반 디램, 서버용 디램도 필요하고 낸드 플래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디램들이 메모리들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조연이 네. 약간 주연급 중에 뭐 하나로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 없으면 안 되는 거네.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벤져스 군단의 이제 주연으로 네. 당당하게 이제 자리매김한 야,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이 반도체 뭐 맨날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정말 슈퍼 사이클이 오는 건가요? 이제 수요가 막 진짜 너무 막 과도하게 몰리는. 슈퍼 사이클이 오는 건가요가 아니라요.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어요. 예. 그러니까 분기에 20조씩 이익을 내는 거는 네. 삼성전자가 분기 이익을 20조 낸 건 처음입니다. 사상 처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면 2016년에서 18년 동안 네.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 그때 엄청나게 일반 서버 쪽에 투자가 일어났던 그 사이클을 보통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디램에서 영업이익이 50% 넘으면 슈퍼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충분히 그 슈퍼 사이클 넘어선 지금 메가 사이클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메가 사이클. 네.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조연이 주연이 됐으니까 네네. 당연히 뭐 출연료나 이런 것들도 이제 폭등하겠죠.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그 잠깐 바람 불고 끝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AI라는 그 놈이 뭔가 표준화된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아직 안 가봤으니까. 아직 우리도. 그러니까 이게 정립이 안 됐어요. 네. 어떤 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1, 2년 전에 생각했던 AI하고 지금 쓰는 AI가 좀 다르거든요. 컨셉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AI가 처리해야 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워크로드라고 하는데 네. 그게 굉장히 트렌디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요. 지금 어떤 기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성에서의 기술에서 보면 메모리가 당장 꺾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데 혹여나 누가 아주 똑똑한 천재 하나가 이거 메모리 안 쓰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쓰고도 할 수 있다. 네 하면 네. 이제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쉽진 않죠. 근데 기본적으로 메모리라는 건 어쨌든 저장 공간이니까 네네. 저장 공간이 많아야지만 더 이렇게 대화나 이런 걸 조금 더 이렇게 그 정교하거나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사람의 뇌도 똑같은 거잖아요. 네네. 과거를 많이 기억해야 얘기를 더 잘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당장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CES 2026에서 이제 젠슨 왕이 어쨌든 지금 AI 최전선에 있는 사람은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기술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 메모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더 중요해지고 있고 기존에 있는 메모리 가지고는 또 커버가 안 된다. 그래서 네. 점점 더 고성능의 굉장히 특화된 메모리들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메모리에서의 최전선 국가는 한국이니까 네네.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격상된 거네요. 순식간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둘 다 지금 주가가 지금 뭐 폭주하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뭐 버블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버블로 보기에는 너무 지금 당장은 수요가 넘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지난 9월 이후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그 전에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었지만 폭등을 했거든요. 네. 9월부터 네. 폭등을 해서 지금 주가가 그때 9월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씩 거의 올랐으니까요. 이제 그 정도 올랐으니까 비싸다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 우리가 이제 펀더멘털리스트들이 따지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지금은 버블이 아닙니다. 버블이 아니고요. 여기서 더 겁나게 더 올라야지 버블이 됩니다. 네. 그만큼 돈을 더 잘 벌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분기 20조를 벌잖아요 지금. 원래 막 적자도 나고 막 거의 몇 조 못 벌던 회사였는데 몇 개월 전만 해도 맞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바뀐 거는 진짜 예측을 못했나 보죠. 이 AI 쪽. 그렇죠. AI가 이런 기술 트렌드로 갈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저도 AI 여러 개 쓰는데 보면은 이제 과거에 제가 얘기했던 거를 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두세 달 전에 얘기했던 거를 조합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너는 뭐 가족이 누구고 뭐 어떻게 결혼했지 뭐 이런 얘기들을 갑자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툭 던져도.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이 메모리도 쓰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죠. 이제 그걸 에이전틱 AI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AI가 실제로 비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이 정도 수준보다 훨씬 더 이제 우리 대표님에 똑똑해야 대해서 되니까. 잘 알고 잘 기억해야 되지. 그러니까 대표님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더 이제 맞춤형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7년 전에 뭐 했지? 뭐 이러면 대답해 줘야 되고 뭐 이런 맞습니다. 걸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메모리가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면은 아직 당장 어떤 AI 버블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는 구간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저는 올해가 실적 기반의 어떤 밸류에이션에서 버블로 넘어가는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AI 최전선에 있는 어떤 그 빅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 말고요. 지금 AI 모델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어쨌든 투자를 더 늘린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쨌든 거기에다가 도구를 납품하는 회사니까 네. 바로 실적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좀 더 비유를 하자 그러면요. 이제 그 빅테크, 뭐 네. 오픈 AI, 그리고 구글, 구글 제미나이,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마존 엔스로피, 뭐 클로드, 뭐 이런 뭐 여러 모델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지금 군비 경쟁을 하고 있어요. 군비 경쟁을 해서 이 전쟁에서 내가 이겨서 승자 독식이 되겠다. 거기에 총알하고 미사일을 파는 회사가 메모리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엔비디아가 된 거잖아요. 어찌 보면. 맞습니다. 이제 그런 엔비디아 이제 못지않은 이제 중량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엔비디아 못지않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AI 혁명이 시작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주인공이 엔비디아 네. 칩을 설계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라는 TSMC가 이제 단연코 주인공이었고요. SK 하이닉스가 약간 주연급 조연 정도였어요. 존재감 있는 조연이었거든요. HBM이라는 걸 납품하면서.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매출 총이익률이 TSMC를 넘었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돈을 진짜 잘 벌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네네. 그 거꾸로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20조 발표가 났는데 뭐 올해 실적을 한 100조 정도 돈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주가는 싼 건가요? 맞습니다. 쌉니다. 싸요. 네. 지금 이렇게 올라요. 이게 우리가 포드 PR로 보통 이제 12개월 네. 향후 실적 가지고 이제 PR을 뭐 따지는데 100조 번다고 가정하면 맞습니다. 지금 100조가 아니라 지금 많이 보는 쪽 130조까지 봐요. 130조. 네, 130조까지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0조에서 110조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를 벌면 네. 지금 주가를 기준으로 보면은 뭐 맨날 제일 쉽게 얘기하는 게 이제 PR이니까. PR이 뭐 한 8배 수준. 10배 이하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더 갈 여력은 충분하겠네요. 충분합니다. 그 정도 실적이 나온다면. 그렇죠. 그런 실적이 안 나올 확률도 있나요? 지금 어떤 분위기에서? 제가 쉽진 보기에는 뭐 그거보다 못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제일 최악은 상반기 많이 나오고 하반기 좀 쪼그라드는 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실적이. 네. 네. 그래서 실적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해 뭐 120조, 130조를 벌더라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더 벌어야 돼요. 그게 주식시장엔 더 좋습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거는 아직은 알 수는 없는 정도? 네, 뭐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상반기보다. 아무래도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군비 경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뭐 삼국지가 열려 있는 거잖아요. 막 네네. 춘추 전국 시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총알하고 무기를 못 팔겠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은 뭐 여러모로 희망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결국에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양강 체제로 지금 이제 주가가 막 가고 있는데 그 관련된 업계에 있는 그 뭐 소위 말하는 뭐 소부장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좋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좀 제일 애매한 건데요. 이게 네. 통상 계절적으로 보면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이제 중소형주라고 하잖아요. 특히나 코스닥에 많이 네. 있고 보통 이 주식들이 연말부터 보통 랠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대기업들, 특히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통 가을쯤에 되면 임원 인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죠. 네. 사장 인사, 뭐 부사장, 임원, 그렇죠. 그리고 팀장 인사가 나고, 그리고 이제 내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뭔가 그걸 발표를 하죠. 그리고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 사실 대규모 장치 산업 회사들은 내년 투자를 얼마 할 거냐,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투자에 대한 그 그림들이 나오고, 그게 이제 협력사들, 반도체 소부장 회사들, 협력사들한테 PO라는 걸 줍니다. 우리가 내년에 니네 카메라
모듈 뭐 한 뭐 100만 개 쓸 거니까 미리 준비해서 문제 네. 없도록 해. 자 이러면 이제 대충 우리가 이거 팔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자 이런 그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여의도로 갑니다. 그럼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적 추정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 12월 하순부터 주가가 오르다가 네. 1월에는 굉장히 세게 올라요. 그게 보통 1월 효과라고 하거든요. 근데 2000년 이후로 2025년까지 24년 동안 거의 작동하다가요. 작년에만 작동을 안 했어요. 아 작년에만. 네. 왜 안 한 거예요? 그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시장 뭐 해외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나라가 좀 유독 심하긴 한데 보통 1분기 실적 모멘텀, 2분기 실적 모멘텀, 3분기 실적 모멘텀은 있어요. 근데 4분기 실적 모멘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4분기에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실적을 내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거 그 비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통 여기 그 제시한 것보다 못 하거든요. 왜냐면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빅베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연말에 다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4분기 실적 안 나오는 거 가지고 많이 뭐라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4분기 실적은 안 좋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은 높고 그러니까 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많이 땡겨요. 그래서 실제로 2000년부터 2025년까지 통계를 내보면 코스피가 0.8% 올랐어요. 한 달 동안. 네. 근데 코스닥이 2.7% 오릅니다. 그러면 코스닥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그게 유일하게 계절성이 깨진 게 작년입니다. 작년 말하고 올해 1월 효과가 안 맞아요. 안 나와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4분기 실적을 잘 나오니까 이게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그 투자 윤곽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뭐 디램 얼마 투자하고 낸드 투자 얼마 어떻게 하고 파운드리 어떻게 투자하고 윤곽이 안 나와요. 너무 불확실한 겁니다. 아 지금은 알 수가 없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요 소부장 얘기도 또 이따가 한번 좀 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대형주 두 개가 가는 장세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지금 얘네가 어찌 보면 시총의 뭐 한 30%를 막 차지하는 두 종목인데 이게 이렇게 잘 가면 네. 사실 뭐 하루에 7%씩 올라가면 굳이 다른 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던 주식들 팔고 지금 글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돈을 다 빨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도 좀 보이나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로 딱 그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이랬냐면 2016년, 18년 때 슈퍼 사이클 때도 그랬어요.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수급을 다 땡겨가고 나머지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그렇게 못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이게 왜 더 세게 나타나냐면 예전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있던 돈들이 그냥 순환매로 일어나는 쏠림이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코스피 지수가 갑자기 4천, 5천 돌파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해외에서 한국에 절대 안 들어오던 돈들이 새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부동산 뭐 만약에 좀 일부 줄여가지고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신다 그러면 제일 안전한 것부터 살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먼저 살려고 맞습니다. 하죠. 일단 먼저 사고 나머지 저리를 뭘로 볼까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하잖아요. 이렇게 달리니까 네. 다른 거 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실 것 같긴 해요. 다 지금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다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을 생각하는 거고요. 네. 오히려 이제 개인들은 그동안 이제 쥐고 있던 물량들을 슬슬 이제 내놓고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개인분들 오히려 파나요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왜 팔죠? 그러니까 빨리 이익 실현하고 싶은 거죠. 아. 여기서 또 혹시나 빠지지 않을까. 혹시나 빠질까봐. 네네. 그러면은 뭐 단기 예측은 참 어렵지만 지금 어쨌든 뭐 차트가 이래요. 지금 네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올 만한 그런 차트 모양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술적으로 보면 좀 이제 부담스럽긴 하죠. 그러니까 왜 최근에 연초부터 이렇게 달리냐면 작년 11월하고 12월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그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행보도 했죠. 네, 요 섹터로 보면 그 조정이 굉장히 예쁘게 조정받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조정 받을 때 제일 안 좋은 거는 펀더멘털이 훼손되면서 조정을 받으면 이게 좀 데미지가 오래 가요. 근데 작년 11월하고 12월에 조정 받았던 거는 반도체 업황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미 연준에서 갑자기 금리 인하를 못 할 수도 있다. 뭐 리사 쿡 같은 매파들이 갑자기 이야기를 세게 하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됐잖아요. 그 야당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게 단기채 시장에 좀 영향을 줬어요. 그게 유동성에 영향을 줬거든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업황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작년 말 올 연초에 이렇게 강하게 랠리가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술적 부담이 완화돼서 이제 반등을 한 건데 반등이 너무 세니까 다시 또 기술적인 과매수 부담이 생긴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막 전 재산을 다 넣어야 된다 뭐 이런 하긴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뭔가 훼손된 건 아니고 그냥 맞습니다. 뭐 여전히 분위기는 좋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뭐 그냥 조금씩 매수하는 정도? 그 정도는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큰 돈이 신규로 자금을 지금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맞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기다리면 아주
기회가 있는 큰 조정이 올 수 있다. 이것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업황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지금 뭐 실적도 잘 발표가 되고 그럼 외국인 네. 투자자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롱텀 머니라고 하는 큰 네. 자금들이 일단 한국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도 시총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초 기준으로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그 시총 190몇 위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그게 34위까지 올랐어요. 네. 도요타까지 제쳤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큰 자금을 움직이는 자금들은 보통 패시브, 패시브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총별로 이렇게 그냥 그러겠죠. 네, 지수에다가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쪽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 ADR 상장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ADR 상장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만 투자하는 또 펀드들이 적잖아요. 자, 거기서 들어오는 또 수급들도 적지 않다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 이제는 좀 새로운 수요들도 더 늘어나는데 네. 실적도 좋으니까 어쨌든 폭발적인 어떤 주가 상승이 앞으로도 예상은 된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안 살 이유는 없겠어요. 안 살 이유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싼 가격, 그러니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랑 기관은 네. 사실 그냥 사는 거죠. 부담 없이. 다른 섹터들,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12월에서 이제 이번 한 달 사이에 지수가 거의 뭐 500포인트 이상 코스피 네. 올랐잖아요. 이 중에서 지수에 기여한 종목. 두 회사가 80% 차지합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거기가 그 500 지수 포인트 오르는 데 있어서 거의 80% 이상 기여했고 그거 안 가지고 있었으면 뭐 네. 하나도 안 올랐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머지 종목 가지고 있으면 이게 올랐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특히나 반도체 섹터를 안 들고 있었다 그러면 내 네. 주식은 안 올랐는데 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올해도 그런 기조가 조금 지속될까요? 일단 이제 저는 사이클로 보면 올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테크, AI 섹터 쪽은 좋다고 봐요. 그럼 하반기는 안 좋게 보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하반기에 대해 시장 뷰를 제가 뭔가 정하려면 내년 업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내년 업황이 안 보여요. 아직은 안 보인다. 네,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상반기까지만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고 하반기 뷰는 일단은 제가 여름쯤은 돼야지 뭔가 이제 데이터들 가지고 이제 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특히나 AI 섹터의 주도주 흐름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안 꺾일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분위기대로 만약 간다 그러면 1분기에 너무 많이 오른다 그러면 2분기가 생각보다 좀 슬로우할 수도 있겠다. 아,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우선은 올해 조금 매수를 하되 중간 중간 조금 이렇게 너무 급등하면 조금씩만 사시고 좀 조정받으면 조금 그때 좀 늘려보면서. 네, 맞습니다. 올해 1월보다 올해 12월에는 분명히 좀 가격이 더 올라가 있을 것이다. 주식이. 뭐 12월은 제가 하반기 그건 뷰를 안 열렸기 애매하지만 때문에 그래도 지금보다는. 적어도 지금 사면 뭐 아. 6월이나 7월에는 충분히 수익이 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얘기 들어도 안 사요. 사실. 이런 맞습니다. 안 사는 사람이 훨씬 많고 이게 그렇죠. 올라가면 또 약간 부담되고 이렇게 막 빠져 있는 거에서 사고 싶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